광주 공천 방식 윤곽이 드러나는 등 더민주가 민심 재탈환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당은 야권 통합론을 둘러싼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은 지역의 미래를 바꿀 핵심 사업으로 꼽히지만 정부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삼성전자 생산라인의 해외 이전 대책을 찾는데 정치권이 앞다퉈 나서고 있지만 정작 삼성전자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를 끌어모아 20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권 텃밭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분위기가 딴판입니다. 더민주는 광주 공천 방식이 윤곽을 드러내는 등 민심 탈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야권 통합론을 둘러싼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3곳에서만 당내 경선이 치러질 수 있다. 이용섭 더민주 공동선대본부장은 내일 광주 공천 방식이 발표될 예정인데 북구을과 광산구갑, 서구갑 등 3개 선거구만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 동남을과 광산을은 후보 경쟁력 등을 고려해 경선 없이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북구갑과 동남갑의 경우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적임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앞서야 된다고 보고요. 반면 국민의당은 김종인 발 야권 통합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정관 국민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김한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의 야권 통합 불가론을 반박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계속해서 당론을 위배하고 국민을 우롱한다면 광주 시민과 당원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또 김 위원장의 통합 지지 발언은 야당이 무능을 반성하지 않고 선거철만 되면 반여당 집결로 반사 이익을 가져온 논리와 같다면서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천정배 공동대표가 수도권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연대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국민의당의 파열음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지만 갈 길은 아직 멉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 더 심한데 이번 총선에서도 전남 예비 후보 가운데 여성 후보는 단 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배나 적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남성 후보 5명과 경쟁해 의회에 입성한 이순희 해남군 의원. 비례대표까지 6년째 의정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을 토로합니다. 남성들이 여성을 잘 안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하고 싶어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그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지난 16대부터 19대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의 지역구 선거에 나선 여성 후보자는 평균 3%대에 불과했습니다. 7% 가까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오는 4월 치러질 20대 총선에 뛰어든 전남의 예비후보 79명 가운데 여성은 단 2명뿐. 2.5% 비율로 전국 평균 9.5%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도시보다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가 적은 데다 가부장적인 문화도 정서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 여건상 여성들의 대도시 전출 등 인력풀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있는 여성 인재 발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국회 입성의 발판이 됐던 비례대표마저 선거구 획정으로 20대 총선에서는 축소되면서 가뜩이나 저조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길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삼성전자 생산라인 이전에 따른 지역 가전업체들의 위기에 광주시가 종합 대책을 내놨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정작 삼성전자는 지역 내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자 다시 침묵하는 모습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생산라인 이전에 따른 후속 대책이 총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슈는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 있는 광산구 후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석 후보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기곤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를 할 것입니다. 저희 당 차원에서 이러한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자라는 당론을 추진을 했고요. 선거용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정작 삼성전자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지금까지 2번 열린 광주시와의 상생협의회에 참여해서도 내부 TF를 꾸렸다는 말 이외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끌어내지 못한 광주시는 결국 사실상 삼성의 확실한 약속이 빠진 종합대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이러는 사이 지역 협력업체의 경영난은 가중되는 중이고 광주시의 제조업 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지역의 미래를 바꿀 초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500개 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의 사이언스 파크와 같은 세계적인 에너지 특화 도시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올해 기업 유치 목표가 150개로 늘어날 정도로 탄력을 받고 있고 MOU를 맺은 기업 가운데 34개 기업은 이미 투자를 실행했습니다. 또 코트라와 함께 해외 기업 150개를 유치하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일단 100개의 기업 유치를 통해 9천억 원의 투자, 또 3,3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한전은 에너지밸리 센터를 올해 안에 준공하고 중소기업 육성과 산학연 R&D에 막대한 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에너지밸리 성공을 위한 과제들을 연속 기획보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에너지밸리 특별법의 중요성을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지난해 본사를 나주로 옮겼습니다.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보고 이전 작업을 서둘렀지만 여전히 혁신도시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 주변에 산업단지 용지 분양 절차가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1,000평 정도 부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분양이 곧 몇 개월 뒤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표 공기업인 한전과 한전 KDN, KPS 등이 빛가람으로 이전한 뒤 에너지밸리 조성 계획과 함께 관련 기업들도 속속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에너지밸리 사업 자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앞장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한전이 혼자 힘을 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때문에 가칭 에너지 산업에 관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지역민들의 뜻을 한데 모을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들이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공약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광주 전남 지자체가 더 늦기 전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누가 사람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우리 지역의 에너지 산업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전 조한익 사장이 1년 연임을 보장받은 만큼 임기 안에 에너지밸리의 틀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성패는 광주 전남 지자체와 한전이 힘을 모아서 올해 안에 얼마만큼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직장을 옮긴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는 더 나은 미래를 찾아간다. 또 다른 하나는 계약이 끝났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옮긴다는 것입니다. 광주의 이직률은 전국 1위. 그 다음으로 전북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인데요. 두 곳 모두 산업 기반이 약한 지역입니다.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실제로 광주 지역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은 3명 중 1명꼴,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광주를 떠난 사람 중에서 2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광주는 이런 청년들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요. 많은 양의 새로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환차익 거래나 아파트 분양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피해액은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뼈대만 올라간 이 아파트는 공사가 중단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54살 정모 씨 등은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아파트 한 채를 주고 거기에 1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모두 1억 8천만 원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고 결국 거짓말이었지만 사람들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돈을 냈습니다. 건물만 서 있고 부도나서 중단돼 있는 아파트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난 뒤에 알았습니다. 믿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 씨 등은 클럽 1024라는 유령 회사를 만들고 환차익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FX 마진 거래로 투자자를 유인했는데 처음엔 10개월 넘게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나간 배당금을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 다음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건 아파트 분양. 이후엔 주식 장외 거래나 쇼핑몰을 내세워 사람들을 꼬셨는데 모두 실제 거래나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유령 회사는 전국에 21개 지부를 두고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는 500여 명, 피해액은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식 양도서만 갖고 있으면 피해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구속된 지부장의 말을 철석까지 믿고 있는. 경찰은 광양지부장 65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총책 정 씨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시 공무원 노조의 전공로 가입 찬반 투표를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업무 시간의 투표 행위는 정당한 활동이라는 의견을 들었다며 행정기관은 부당 노동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그러나 근무 시간에는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복무 점검을 철저히 하고 성과급제를 무력화하려는 노조의 시도에도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전공로 가입 투표를 주도한 노조 간부 4명을 형사 고발하는 한편 광주시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정당 등록 절차를 마친 민중연합당이 광주 정치 세력 교체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창당을 발표했습니다. 민중연합당 광주시당은 총선을 앞두고 야당들이 호남 민중에게 보여준 모습은 정권교체 열망과는 거리가 먼 이전 투구와 정략 정치뿐이라며 독재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이 결집하는 민중연합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광주 여성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은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 다양성과 차이가 존중받는 세상, 성평등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하며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다 함께 행동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황사는 대부분 거쳤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까지 광주와 전남에는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광주가 2도로 오늘보다 6에서 7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9도에 머물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를 끌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봄 벚꽃은 평년보다 3에서 5일 빨리 피겠고요. 광주시는 이번 달 29일쯤 꽃망울을 터뜨려 다음 달 4일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벚꽃 개화 시기에 영향을 주는 2월과 3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남부지방은 4, 5일 일찍 피겠습니다. 벚꽃 절정기는 개화 후 일주일쯤 뒤로 광주는 4월 4일쯤 만발할 벚꽃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봄철과 신학기를 맞아 불법 주정차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 등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과 버스 정류장 앞,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 등을 모레부터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단속이 신학기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각종 행사가 많은 봄철에 주차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들이 10대 장애인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광주 장애인정책연대와 4.13 장애인선거연대는 장애인연대 출범식을 열고 장애인 전용 회관 건립과 활동 보조 서비스 24시간 확대 등 10대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